계약서까지는 만들어 놓았어요. 계약서 계약서까지는 다 만들어 놓는데 그 조사팀장 선배님 우리 내가 안다. 업무 결과물을 그럴싸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회장님도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 자료상 들어보셨어요? 자료상? 아니면은 세금 계산서 비용 같은 거 모자라면 세금 계산서 끊어주시겠다고. 네, 들어봤어요. 그런 말. 네.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자료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료상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혹시 매입 좀 받아주실 분 있으신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본 적이 있는데 맞아. 제가 담당했던 업체 또는 같이 일했던 분들이 그런 걸 한 거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다른 업무하면서 알게 됐던 이제 관련자 분이시고 이제 호영호재하면서 지냈는데 오늘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 세무서에서 네. 통지서가 날라왔다. 그래서 저는 의뢰 그냥 조사인 줄 알고 갔는데 통지서에 자료상 혐의로 적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이었네요, 그게. 최악이었죠.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셨어요? 했더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전형적인 자료상 그냥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네.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네. 이렇게 단체 교육 같은 걸 들었는데 세무사 시험 합격하고 들었으니까 2009년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20세기에 퇴직하신 1990 몇 년도에 퇴직하시고 세무사가 되신 분이 세무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자료상 퇴치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얘기는 사실 20세기부터 자료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벌도 계속 있었고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저는 조금 놀랍긴 해요. 그러니까 네. 돌아다니면서 오면 대표님들이 조금 이거에 대해서 무디신 경우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발급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이게 노출이 잘 된다는 그렇죠. 점이거든요. 사실 조기경보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그게 세금계산서 다 거의 전산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자료상 거래는 한 꼭지만 잡히면 그쵸. 이게 저 고구마 줄기처럼 쭉 올라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그리고 다 조사하면서 모두가 언해피 엔딩으로 끝나거든요.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지인이었던 그 형님의 세무조사를 제가 대응을 맡아드리기는 했어요. 아무 실적도 없이 끝난 세무조사 대응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국세청에서 뭘 보고 어떤 자료를 가져오시는지 그때 처음 봤는데 표에 자료상 혐의 회사가 하나 있고 거기에 파생된 회사들이 이렇게 전부 다 정리가 돼 있고 네.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들이 쭉 나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거래를 소명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계약서까지는 만들어 놓았어요. 네, 계약서까지는 다 만들어 놓는데 이 대표님들이 문제가 계약서 만들어 놓으면 다 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세청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가세 거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냐, 그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건데 그걸 입증하세요 했는데 거기에서 막히시더라고요. 이게 또 근데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게 나중에 걸리면은 그럼 세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세금이 원래 내셔야 되는 세금의 2배 가까이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상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거고 제가 뭐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가 적발이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많이 적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자문이 가끔 저한테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당연히 이건 무조건 걸립니다.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당연히 드리고 이 조사가 어려운 이유는 방어 논리가 없어요. 없죠. 방어 논리가 없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시는데 입출금이 있다면 그 끝까지를 보고 오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상 거래가 두 가지인데 비용 인정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대금 입출금 자체가 없을 거고 돈을 빼돌리시려고 하는 진짜 조금 나쁜 의도의 자료상 거래들이 있으신데 그거는 진짜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 인출된 게 다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참 과세 자료가 명명백백합니다. 명명백백해서 뭐 저희가 해드릴 수도 없고 대표님 생각하실 때 항상 이제 부가세, 매입세 공제만 생각하시는데 결국에는 모든 세금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서 법인세, 소득세는 관련해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거 관련해서 다른 계좌로 이체됐을 경우에는 거기 뭐 증여세나 소득세가 연결될 수도 있고 이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시고 이런 자료상과의 거래를 하시거나 행위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게 드러났을 때 엄청난 금액적 이펙트가 있어서 이게 손도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핵폭탄으로 갑자기 그렇죠. 청구서가 날라오죠. 이게 뭐 아까 정연근행사 얘기했던 것처럼
대응 논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과세되는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는 이제 뭐 굉장히 큰 금액으로 아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료상 거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근데 고객분들한테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 조사팀장, 네, 선배님, 우리 내가 안다. 어떻게 아름아름 알게 됐다. 또는 뭐 이분한테 잘 부탁해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고 사실 이제 좀 실무적인 말씀 드리면 국세청도 국세청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너무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거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현직 국세청장님의 아버지가 오셔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저도 종종 듣는데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하죠, 사실. 아, 또 그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업무 결과물을 좀 그럴싸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사실 그 부분까지 준비가 되셨다고 하면은 사실 살짝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준비하는 케이스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뭐 진짜 어떤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한번 자료상이라기보단 과다 발급?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 조금 같아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안타깝게도 많은데 그거는 사실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이 전 세무조사하면서 그때 소회를 밝히자면 조사 대응으로 시작을 했는데 뒤에는 그냥 이렇게 위로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건들이 좀 되게 씁쓸해요. 대표님들은 그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 걸 모르고 하신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자기는 지금까지 했는데 문제 없었다. 문제 없었다는 게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안 걸린 거예요. 아직 안 걸린 겁니다. 이 자료상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끊어주고 수수료를 떼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이분들은 사라집니다. 이분들은 사라져요. 아무 책임도 없이. 네, 선량한 대표님만 광야에 혼자 떨어져서 이제 모래폭풍을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 끊어내시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가고 조세범 처벌법상 벌금 가시고 경찰만 가시고. 영상의 목적 자체가 이제 이런 걸 하지 마셔라. 이게 방법이 없다. 이게 뭐 사실 결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금전적으로든 형사적인 처벌이든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못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민간요법이고요. 상처에 이건 된장 바르는 것도 아니야. 이거 뭘 바른다 그래야 되나? 고추장 바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크게 덧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생각하지도 바라보지도 마셔야 됩니다. 자료상은 쓰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